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도 스포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선수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 많이 사는 책이 맨큐의 경제학이에요. 뭐 우리나라 서적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맨큐의 경제학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가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봤을 책이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외국 서적을 처음 접하는 것도 어쩌면 맨큐의 경제학이 처음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맨큐라는 분이 이제 슈퍼스타 효과 혹은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특정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아 다른 사람들이 연봉이 작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슈퍼스타라는 그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작은 연봉을 받고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명에 대해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 이제 연봉의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셀러리 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팀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 상한선을 둬서 이제 그 구단 내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의 수량을 한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연봉을 바탕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가령 농구로 예를 들면 한 팀에서 올스타 선수급을 5명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과정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것은 경쟁하는 요소인데 그 경쟁을 없애버리고 한 팀이 우승을 독식하게 되는 혹은 독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우리는 셀러리 캡이란 걸 활용하고 있고요. 그 셀러리 캡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의 연봉이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똑같이 우리가 경제학적 사고를 해볼 건데요. 연봉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봉을 측정할 때 효용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연봉을 줄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의 생산성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제일 먼저 운동선수니까 그 스포츠 경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이제 연봉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더불어서 또 이제 이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특히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같은 종목은 이제 우리가 프로스포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껏 해봐야 공놀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놀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 스포츠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한데 경기 외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팬 서비스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그러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의 실력도 그 연봉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수의 연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경기 내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기 외적으로 팀에 혹은 구단에 많은 팬들을 만들어주는 요소 역시도 중요하게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 이제 실력도 좋으면서 외모도 잘생긴 사람, 혹은 실력도 좋으면서 외모도 이쁜 사람들이 고액 연봉자가 매우 많은 거고요. 그 이유는 경기를 우승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팬들을 끌고 오는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스포츠계에는 요즘 셀러리 캡이란 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셀러리 캡에 의해서 한 선수의 연봉이 무한정 상승할 수 없게 되고요. 더불어서 팀에서 줄 수 있는 연봉도
무한정 상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 상한제와 매우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임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 하한제가 명백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연봉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저 연봉을 주는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임금을 높여주는 단계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선수들이 빠르게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면서 셀러리 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셀러리 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연봉이라는 팀에서 셀러리 캡이 한정되어 있는 이 연봉을 이 초록색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4명의 선수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한 선수가 50%를 가지고 한 선수가 25%를 가지고요. 다른 두 선수가 12.5%씩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50%를 받아가는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50%를 받아가는 선수가 팀에서의 반 이상의 반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스포츠 시장에서는 FA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A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스포츠 선수들은 드래프트를 통해서 팀에 선발이 되게 되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팀을 자유롭게 이적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에게 처음으로 FA 자격을 주고 마음대로 팀을 이동해서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 FA 제도를 활용하면 선수들의 연봉이 급작스럽게 많이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FA 제도로 인해서 선수들의 연봉이 뛰게 되고요. 근데 선수들의 연봉의 총합은 팀에서 줄 수 있는 총합은 셀러리 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 제도로 이적하는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선수들이.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최근에 페이컷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선수가 FA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혹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연봉을 받지 않고요.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줄여 나가면서 그 줄어든 연봉을 바탕으로 다른 좋은 선수를 영입해줘라는 이야기를 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랑 같이 뛰면 팀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연봉을 얼마 줄일 테니, 이 돈으로 저 선수에게 연봉을 좀 더 줘서 저 선수를 영입하는 게 어때라는 식의 이야기를 팀에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NBA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 축구 시장에서 유럽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샐러리 캡이 없긴 한데 그럴 때도 이제 FA로 선수들이 이적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같이 영입해줘 혹은 누구와 같이 이적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서 선수들이 같이 이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배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이제 김연경 선수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흥국생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페이컷을 하게 돼서 흥국생명의 그 기량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흥국생명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선수에게 있어서 선수가 계약을 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계약을 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컷을 문제 삼아야 하느냐 마느냐는 다시 이 선수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선수의 페이컷으로 인해서 셀러리 캡 제도를 무명유실화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셀러리 캡은 그 팀에서 줄 수 있는 연봉에 제한을 둬서 한 팀이 독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스스로 페이컷을 하면서 한 팀이 독주를 하게끔 만들고 그 팀만 우승하게끔 만드는 것을 본다면 이건 다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수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있는 거고요. 연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봤던 대로 경기 내에서 얼만큼 잘하느냐
또 매우 중요하고요. 구단의 수익과 연계돼서 팬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팬들을 얼마나 경기장으로 데리고 오느냐 하는 문제도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샐러리 킥과 페이컷의 문제만으로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